우선 저희들 경북형 재난 대재난 모델의 가장 큰 3대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 도민을 지켜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예방 체계로 지금까지 재난 대응 체계 복구나 대비가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로 대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미국 연방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페마형 위기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된 재난 속에서는 단일 부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경북도 전체를 도민 보호 체제로 전환시켜서 전 부서가 동원되는 체제로 저희들 재난 대응 체계를 바꿔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예측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분석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대학가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상황 전파나 정보 수집의 기업들까지 함께하는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예방 체계로 대전환에 대한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국의 페마형에는 일단은 사전 예방을 하고 있다가 어떤 위험이 감지되면 바로 보호가 들어가고 주민 보호를 하고 대응 복구로 들어가는데, 우리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핵심은 예방을 하고 대비하고 대응 복구 요 상황에서 바로 주민을 보호하는 시스템 요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 덜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 예방을 하다가 비상 상황이 위험이 감지되면 주민 보호 인명을 지키기 위한 부분부터 가동시키고 나머지 대응을 해야 하는 체계로 저희들이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월별 계획 속에서 최근 10년간 났던 재난재해를 연구소와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캘린더별로 1월 달에 대해서 2월에 한파, 3월부터 5월 사이에 산불, 6월부터 풍수에 대비된 캘린더형에서 어느 지역에 많이 나고 어떤 재난이 많이 났는가를 완전 캘린더 형태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조직 자체를 안전행정실 자체 위기관리 대응센터를 전국 최초로 저희들 만들어서 대응센터장님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저희들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일대에 지금 한 교수님이 한 15분에 150명이 있는 소병방지학부하고 연결시켜서 재난 특화, 우리 경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불, 산사태, 지진 등 6대 메이저의 부분에 대한 특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북연구원의 재난연구센터장님을 비롯해서 6분이 같이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협력해서 3중으로 저희들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에 못지않게 저희들 도청 전체를 그리고 시군과 협력 체계를 총력 대응 체계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전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안전실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전 예방이라든지 예측에 중점을 두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위기가 1단계부터 발동하게 되면 자치 행정과가 직접 나서서 시군과 협력해서 대피시키는 체제로 가고, 이렇게 해서 대피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전염병이라든지 이분들의 의료시설 이런 부분을 복지국에서 맡아서 하고, 그리고 지금 해오던 대로 우리 복구 추진은 건설국에서 하는 체제로 역할 분담 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가행하다 정도로 대피를 시킬 때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과가 움직여야 시군의 총무과하고 연결되고 이장님들하고 연결해서 모시고 나올 수 있고, 현행 체제 내에서는 읍면동 지군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 대응 체제로 바꾸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안전실과 행정실이 같이 들어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총력 대응 체계가 좀 강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협력 시스템입니다. 현재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들하고
저희들이 사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내년쯤에는 인공지능형 AI형 사전 예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함께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산업 벤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경운대하고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국에서 안전대학 형태로 주민 교육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 중심의 대피 훈련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주민과 조력자들도 함께 대피 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 정보 수집과 전파에 우리 행정 중심에서 예를 들면 한지 택배 차량을 통해서 센서로 우리가 포토홀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살얼음이 얻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시스템과 티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험 정보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민간과 협력하는 시스템도 함께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에 대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저희들 세 가지 분야의 한 12대 대책, 10대 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대전 3대 원칙에 따라서 경북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마련한 3대 시책 중에 핵심은 주민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 사실은 산사태하고 우리 범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핵심은 대피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저희들 경북에서는 일단 마을 순찰대를 조직해서 위기 시에는 마을을 불침번을 쓸 수 있는 분을 만들자. 두 번째, 지금 마을 대피소 부분이 사실은 동네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마을 대피소로 대피했을 때 위험을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새로 점검하자. 그리고 마을마다 전담 공무원을 1마을 1대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자. 그리고 주민 대피 협의체 같은 게 지금까지 주민들이 비상 상황에서 대피를 하시고자 해도 집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축 걱정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부분이 많아서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도화해서 주민 대피 협의체를 사전에 조직하고 가동시키자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가진 가장 핵심적인 시책입니다. 그리고 경북이 가진 가장 이런 주민 대피 체제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재난 상황인 산불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수하게 우리 산림과와 소방 함께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직부터 안전 전문가, 그다음에 복구 패스트 트랙하고 지난 연도에 가동했던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을 함께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저희들이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고드렸던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핵심은 경북의 지난 7월 15일 산사태에 대한 그날을 어떻게 또다시 온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날 사실은 재난이 터진 시간이 뒤에도 보고 올리겠지만 새벽 2시부터 5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경북의 작년 재난의 특징과 대다수 특징들은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 보시면 알겠지만 경북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면서도 더 두드러지게 다른 게 산간 지형의 마을 자연 부락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이 경북도 전역에 상존하고 있다라는 산간 지형이라는 부분, 그리고 대다수 분들이 고령자분이어서 대피나 대피 방송을 전달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요 세 가지 문제 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지킬 것인가? 사실은
지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날 밤에 이장님의 재발견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 분이라도 그 동네에 깨어 있었던 분들은 조금 그 재난을 당할 확률을 엄청 낮췄습니다. 영주 당곡리, 그 다음에 그 문경의 호계리 이런 부분에 새벽 2시쯤에 이장님들이 깨어나셔서 동네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누가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장님들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해서 이장님들을 포함해서 1마을 1마을 순찰대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재난 시에는 그분들이 깨어 있도록 하고 밤에 지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우를 갖추는 마을 순찰대를 구성하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장님과 자율방재단 등 주민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상간 지형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은 나무가 넘어져서 전설준을 해서 우리가 예보를 해도 이게 통화가 되지 않고 재난문자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 길이 사실은 일반 소로라서 이 길이 무너지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험 시기에 1마을 1전담구 공무원이 이미 그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학생기나 이런 걸로 못할 때 오프라인 형태인 메가폰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미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 마을 해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대피소인데, 저희들이 새로 점검해서 한 5,600개까지 저희들이 지정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20-30% 정도가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과 한 1.3km 떨어진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피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대피와 2차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산사태 대피소가 있고 민방위 대피소가 9종이 지금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통일해서 거점 대피소로 지금 지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점 대피소가 지정 끝난 상황에서 그것이 안전하냐 여부를 이번 주에 한 5일간 저희 한 22명의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근역별로 나누어서 3월 말까지 그 대피소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현재는 지금 1마을 1 대피소 전담 공무원을 지정 중에 있고 순찰대를 지금 구성해서 3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저희들이 시군 단위의 협약, 그다음 도 단위의 협약을 거쳐서 경찰과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주민 대피 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대형 산불의 민가에 인접했을 때 바로 이게 가동하고, 산사태가 위험시 될 때는 이 주민 대피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피 시스템과 연결해서 산불과 산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과와 소방본부와 협력 체제로 특수 시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산불은 특히 전국적으로도 동일하지만 이제 산불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한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가 크고 작은 산불들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형화입니다. 지금 지난 한 5년간 100헥타르 이상이 되는 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10배 이상 나타나고, 저희들 경북만 해도 2010년대와 20년대 사이에 산불 발생이 한 32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 속에서 원인을 따져보면 대다수가 입산자가 올라가서 실화하는 거하고 산림인접지구에서 소각한 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3월과 4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월까지 대책 기간인데 보통 지금은 좀 더 6월까지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산불이 발생하는 시간은 대다수 12시에서 15시 사이인데, 만약에 11시에서 16시까지로 확대하면 대형 산불의 대다수가 이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이, 여기가 왜냐하면 입산자 시라기 때문에 이때 입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각 산불을 할 때도 이 시간대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북이 이렇게 대형 산불을 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침엽수림의 밀집 불포입니다. 사실은 소나무 같은 이런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하렵수와 비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배 정도 오래 타고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침엽수림이 많이 분포한 경북 북부 지방에서 산불은 상당히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산악지구의 골바람 안동 같은 경우나 우리 동해안의 울진에서도 그렇지만 이러한 바람이 초속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는 한 초속 6m 바람에 산 쪽에서 나게 되면 보통 한 79배 정도 빠르게 바람이 없는 평지에서 난 것보다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산악지구 골바람하고 건조특보라는 부분인데, 건조특보를 하게 되면 낙엽이 만약 수분을 15% 머물 때와 35% 머물 때와는 한 25% 정도의 2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였는데, 울진 같은 경우에 대형 산불이 작년 3월 4일 날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긴장 상태인데, 이 울진의 침엽수림이 55%에다 강풍이 그때 당시에 초속 20m까지 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건조특보가 지속돼서 대형 산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안동에 이 산불이 났을 때는 4월 24일 날 났습니다. 20년도에. 그때 강풍이 이거는 재발화된 그런 상황인데 초속 16m 바람이 불고 평균 가무가 그때 안동에는 절반이었습니다. 이때 소나무 솔방울은 2km 정도 이상을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리 경일대와 재난연구센터하고 저희들이 분류해 놓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낮담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지역 안동, 울진, 영덕, 경주, 그리고 났을 때 취약 지역 봉화, 포항, 영주, 상주, 갈신, 문경, 영천 전 지역이 다 위험하지만 특히 이 지역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위기대응센터에서도 산림청에서 내보내는 산불 위험 지수 못지않게 그거와 함께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를 연결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좀 더 강하게 체크리스트로 저희들 1단계, 2단계를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대책을 연결을 시키게 되면 결국 산에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산 통제구역이나 영동 파산물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경북형 작년에부터 지사님을 통해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부분은 산 위에서는 산림청이 끄고 민가로 내려오는 건 소방이 끄는 그런 역할 분담 체제였는데, 소방과 산림청이 협력 체제로 산불을 끄고 있는 것은 전국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됩니다. 작년에 119 산불 특수 대응단 62명 5개 팀 움직이는 운영 1팀과 5개 팀이 움직이고, 이거를 각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210명까지 확대된 이 부분은 이 민감한 지키던 소방들이 초기에 진압에 나서고 야간 진화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 24시간 내에 주불 성공에 상당히 성공을 많이 한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사실은 산불은 무조건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초기에 강도를 약하게 진압할 수 있느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119 산불 특수대응단과 신속대응팀이 있다는 것은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느냐 문제와 인명을 방어할 수 있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산림 진화 헬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산불 강도를 낮추는 데는 초기에 얼마나 많은 물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경북에서는 지사님이 제안하셔서 26년 9월에 도입하겠지만 초대형 대형 산불 헬기를 530억 정도 되는 거로 하는데, 여기는 8,000리터 정도를 담수를 하고 초속 20m에도 뜰 수 있는 헬기라서 상당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안동에 산불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는 남부 산림청 헬기가 경북에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산불이 나게 되면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쪽에 우리 경북에 났을 때 초기의 대응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 도입이 되는 게 중요하고 현재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전 22개 시군에 임차 헬기가 다 가동하고 있다. 물론 공동으로 임차한 상주, 문경, 성주 7국이 있지만 초기에 진압하는데 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보호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들이 막고자 하는 경북형 산사태에 대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우리 산사태 지역에 있어서는 한 달간에 걸쳐서 극한 호우가 내린 상황입니다.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7월 15일 날 14, 15일 날 집중 강우가 내리고 7월 15일 2시부터 5시 사이에 네 군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9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4개 시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발생했다. 영주하고 실질적으로 문경 여기 부분과 봉화 2시하고 5시 이런 취약 시간대에 주민들이 다 주무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문경이나 예천 같은 경우에 같이 집이 한 서너 집 있다가 새벽 2시에 쿵 하고 나가보면 옆집이 없어지는 그래 그 정도로 순식간에 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사태 지역에서 발생한 거는 11건 중에 봉화만 따져도 11건 중에 한 곳 정도 거의 90% 이상이 지금 지적해 놓고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 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산지 개발이라든지 우리 송전타 그다음에 벌목 이러한 부분이 가중시킨 상황에서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이 통신이 안 되는 상황에 재난 방송도 한계에 있었던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개월 동안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해서 만약에 7월 15일 날 새벽 2시에서 5시에 터지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보를 해야 그날을 대응할 수 있었던가를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로는 시우량이 20이 되고 강우량이 60, 누적 강우량이 150mm가 되면 무조건 대피시켜야 된다. 요거는 산사태 요날 7월 15일 날 사실 그 산사태 경보가 2시에 터지는데 영주 같은 경우에 1시 22분에 사실은 산사태 경보가 산림청에서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32분, 42분 차이가 나게 되는 그때는 알아도 대피시킬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림청보다 더 강력한 사전 예보 체계로 체크리스트로 가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시우량 20, 1강우량 60, 누적 강우량 150mm 정도에서 대피시키면 한 5일 정도 내에 안에서 요 14일, 15일도 대피시키는 날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주민들의 피로감도 있기 때문에 대피시킬 수 있는 설득력 근거를 높이겠다. 사실 예천에 7월 20일 날 15일 날 터지게 되는데 11일, 12, 13일 날 대피를 시켰습니다. 근데 14, 15일 날 오히려 더 많이 오는데 이미 피로도가 높아서 주민들을 모셔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때 상황을 보면 7월 14일 날 예천 같은 경우에 1강우량이 139mm, 85mm 그 다음에 영주 같은 경우에 120일, 149mm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대응센터에서는 요거에 근거해서 우리 지금 발령을 내리고 있다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 부분을 갖고 지금은 체크리스트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읍면 동네 단위까지 AI를 통해서 위험하다라는 것을 내보내기 위한 산림안전 대진단을 산림과에서 5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양이
붕괴될 토양인가, 지형이 산사태가 날 토양인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 지역도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했고, 특히 야간 마을 순찰대를 저희들이 운영해서 한 분이라도 깨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돌아가시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마을 순찰대를 양성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안동 경산을 도시형 농촌형으로 해서 저희들 미국형의 노아 시스템이라 해서 사실은 시군 단위가 아니라 마을 부락 단위까지도 체크하고 72시간 전에 알릴 수 있는 노아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 전에 지금 안동과 경산을 국비를 받아서 시범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이거를 22개 시군의 플랫폼으로 확대해서 지금 체크리스트형으로 예보하고 있는 거를 AI 형태로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 면에서 바꾸는 건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위기관리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사전 예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특히 안전행정실이 돼서 행정 전체를 주민보호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놓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 정책실에 3개과가 있고 90명이 와 있습니다만 아무도 안전실로 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을. 그리고 있기만 하면 전부 나가실라 하고, 작년에 또 겪었던 분들 중에 산사태를 겪거나 산불을 겪었던 노하우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남아 있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 인사과에서 K 안전 스페셜리스트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들 산불, 산사태, 지진, 풍수의 전문가 한 30여 분을 키워내겠다. 이분들은 여기서 위기대응센터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를 계속 근무하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필수 인력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이분들의 커리어를 보장하고, 그리고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를 같이 해서 저희들 목표는 10년 내 팀장, 20년 내 국장이 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올해 7월까지는 그러한 부분을 맞춰서 7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6, 7급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서 남고자 하는 분들을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 한 분야별로 한 30여 명을 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는 방재직 등으로 하고 20명 정도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분야별로 3, 4명씩을 해서 산불 전문가, 산사태 전문가, 지진 전문가 등으로 해서 스페셜리스트로 저희들 키워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산사태가 났지만 이걸 또 복구하려고 그러면 소유권 문제와 절차 거치다 보면 올해 산불에 대응이 안 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도에서 사진 심의해야 되는 소하천 사업 이런 거는 한 30일 정도 걸리는데 생략하겠다. 그래서 영주 소하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생략해서 25일 정도를 30일 걸리는 걸 25일 정도 단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도청 각 부서에 보통 농지, 산지 이런 전용하는데 한 달씩 걸리는 부분들을 각 10일씩 정도 줄여서 여기서 30일을 빼고 우리 이 안전실에서 같이 들어가서 협의를 드려서 30일 정도를 단축하고, 중앙에도 상당히 한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동행해서 시군과 함께 가서 5일 정도 단축을 해서 최소 한 번 하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복구 절차를 거치는 것을 2개월 정도는 단축하는 그런 패스트트랙을 인사 패스트트랙과 함께 저희들 재복구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했던 이재민 대책하고 200개소 한 60일 정도 머물 수 있는 단기 주거 형태로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문화국하고 협의해서 1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거를 집약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은 5번에부터 12시간 전에 사전 예보할 수 있는 체제를 조금 부족하지만
체크리스트 형태나 교수님들과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다. 저희들이 12시간 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산사태가 났던 새벽 5시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그전 5시는 우리가 예보를 받아야 대피시킬 수 있는, 밤에 대피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우량, 일강우량, 누적 강우량을 포함해서 12시간 전에 대피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만약에 거기에 1단계의 어떤 조기 대비 그게 합당하게 되면 마을 순찰대를 동원을 하고 우리 5,600명의 시군의 본청 직원들을 1마을 1대피 전담 공무원을 그 마을로 저희들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2단계 대피를 해야 되는 시강우량 20, 60, 요런 80 요게 되게 되면 그때는 안전행정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 있는 총무과들을 동원해서 즉시 우리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시킵니다. 그 대피소하고 이런 건 지금 저런 식으로 저희들이 안팎으로 지금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한 1만 명분을 일시 국어 세트를 지금 한 6억 정도를 이미 내려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일간은 여기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게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텔, 호텔 정도로 해서 한 단기적으로 한 2달간 정도는 모실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이상이 되는 거에는 임시주거로 해서 저희들 지금 예천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듈형 주택이나 이런 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과 저희들 도민들의 선진 의식을 결집해서 어떤 재난 속에서도 도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안전행정실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